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네, 정인태의 정책 격파 시간인데요. 좀 격한 표현인데요. 격파한다는 얘기를 썼는데요. 어, 제가 이제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한국이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뭐, 극출산, 뭐, 무출산, 극고령화, 뭐 이런 얘기도 하죠. 네, 아주 저출산 고령화가 아주 심각합니다. 한국이 심각하고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문화 사회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문화 사회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이 글로벌 시대를 봤을 때 이 글로벌 시대에 어때요? 자체가 다문화잖아요, 다문화. 그쵸? 다문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뭐 민족주의, 뭐 학연, 혈연, 지연으로 나눴던 그러한 시대는 이제 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진정한 다문화 사회, 공존하고 서로 존중하는 그러한 다문화 사회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네,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한국에는 지금 어때요? 도시 소멸, 도시가 소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시군구는 인구가 2만 밑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대로 계속되면은 생산 인구가 저하되겠죠. 생산 인구가 저하돼서 뭐 1년에 20만 명씩 생산 인구가 저하되는데 5년이면은 13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130만 명이면 대전 광역시 인구 전체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생산 인구가 이렇게 없어지게 되면은 심각한 이제 뭐 사회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이 될 수밖에 없죠. 네,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걸 고민해야 돼요. 공무원들은 어떡하나 이게 나라 걱정을 해야 됩니다. 밤에 잠이 안 와야 돼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지금 뭐 굉장히 그 심각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야 됩니다. 이게 뭐 내년에 내가 당선이 되느냐 마느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잠을 자지 말고 이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은 나라의 미래를 걱정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베트남입니다. 여기는 베트남인데 해외에서 있으면은 애국자가 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해외에 있으면 잘 보여요. 이렇게 한국 국내 상황이 더 잘 보이고 왜 저 권투 경기할 때 보면은 관중이 더 잘 보이잖아요. 그렇죠? 당사자는 전체를 못 보지만 관중들은 다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해외 나오니까 이 한국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되고 또 한국에 대해서 걱정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뭐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심각해지고 이것은 뭐 이게 지금 안주할 상황이 아니에요. 0.98 출산대다. 일본은 1.58대, 그쵸? 1.57, 58. 이때 이미 그 인구 쇼크다 해가지고 총리실에 이민부 장관, 이민을 담당하는 장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결국에 일본이 손을 들어요. 그러면서 뭘 해요? 결국에는 에, 뭐 베트남이나 뭐 미얀마 등에서 35만 명의 근로자를 채용해 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죠. 이 아베 정부가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문화 사회는 나쁜 게 아니라 원래 이 지구는 다문화 사회인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얘기를 하는데 이 글로벌 사회에 우리는 다문화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자, 캐나다를 볼까요? 유치원 유학을 해요, 유치원. 유치원 초중고 유학을 하는데, 유치원 아이가 유학을 가면은 부모님이 함께 쫓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근로자 비자로 변경하게 되면은 자녀의 학비는 무료가 됩니다. 이게 초중고 유학이 이게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캐나다는. 이거 한국이 배워야 됩니다. 이거 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직업 유학, 그쵸? 직업 유학 2년 공부하죠. 2년. 2년 공부하면은, 2년 동안 일하면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3년 동안 일할 수 있게끔 비자를 줍니다. 그 다음에는 어때요? 3년 안에 정직원으로 취업이 되면
영주권을 주죠. 이거 한국 지금 이거 뭐 저는 이게 한국 사회가 뭐 훌륭한 공무원들도 많아요. 근데 이 소수의 나쁜 공무원들이 정책을 이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이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보이는데 이게 이제 뭐 공무원들하고 소수의 이익 집단, 브로커들하고 연결해가지고 정책을 유리하게 만들어서 자신 뭐 내 돈에 물대기식으로 자기한테 물대기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나라가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유치원, 초중고 유아 이런 것들, 직업 유아 이거 배워야 됩니다. 이거 정책들. 호주 보면은 10학년을 마치고 나서 직업 유학을 하는데 10학년을 마치고 나서 이제 직업을 선택해서 유학을 가면은 우리식으로 2년을 공부하면 2년제 졸업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도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도 학생들한테 10학년을 마치게 되면은 뭐 이렇게 직업 교육으로 뭐 직업 전문대 쪽으로 진학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지금 정책들을 연구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우리가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 볼까요? 언어 연수 후에 근로자 비자로 주고 있어요. 그럼 언어 연수를 하고 나서 근로자 비자. 한국은 어때요? 언어 연수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유학을 하는 거죠. 유학. 그쵸? 유학을 하죠. 근데 일본은 언어 연수 근로자로 가죠. 지금 한국은 제가 베트남에 있다 보니까 이게 토픽이 1년에 5번 있어요. 이거 좀 늘어난 게 5번인데 이것도 지금 잘 못 봐요. 공무원들이 와 이거 이게 만약에 기업이라면은요. 야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년 해야 돼요. 매년. 이거 매달 시험을 치를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한 달에 2번이라도 시험을 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이게 기회예요. 이거 놓치면은 모든 게 때가 있는데 이 때를 놓치면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익, 토플, IELTS 있는 것처럼 우리도 다양화시켜야 돼요. 한국어를. 이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민간 쪽으로 위탁을 하고 아주 엄정하게 아주 그 비리 같은 거는 엄정하게 처벌하고 이런 식이 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생각하고 민간의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저도 공무원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훌륭한 공무원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소수의 나쁜 공무원들이 나라를 망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뉴스에 많이 나오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도 훌륭한 정치인들도 있죠. 그런데 나쁜 정치인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호주에 10학년을 마치고 직업 유학하고 일본이 언어 연수 후에 근로자 비자로 바꾼다. 한국도 빨리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보면은 계절 근로자 있어요. 그래서 계절 근로자, 외국인 계절 근로자라든지 또는 일반 그 비숙련 근로자들도 한국에 일단 언어 연수를 가게 하는 거예요. 언어 연수를. 그리고 나서 근로자 비자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런 일을 좀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이 베트남만 해도 제가 베트남에 강의를 하러 갔더니 1시간에 5만 동을 주는 거예요. 5만 동이면 2,500원인데 택시비가 이게 가는데 10만 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어 강사들이 오래 못 버텨요. 이게 경제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으로 가서 이게 언어 연수 후에 근로자 비자로 변경해주는 이런 정책들을 하면 좋겠어요. 그 언어 뭐 연수 비용을 좀 싸게 해준다든지 정부가 이렇게 해서 정부가 좀 지원해 줄 수도 있겠죠. 한국 국내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을 계절 근로자나 그리고 일반 비숙련 근로자들 또는 E7 근로자들이 언어 연수에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한국은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유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거 해결할 방안이 있어요.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가 고민을 하고 있고 누가 나라를 어, 걱정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정인태의 정책 격파 시간이었고요.
제가 계속해서 한국의 정책을 재환하는 그러한 동영상을 만들어서 페이스북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에 올려서 계속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